안녕하세요. 네, 사고의 마침표 사고단, 저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보험 문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범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트테크라는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긴 해요. 여러가지 이렇게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넓게 혼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흔히 말하는 가장 안전한 형태의 아트테크는 그런 거겠죠. 그림의 실물을 내가 산다, 그림 가격이 높아졌을 때 되파는 거. 이러면은 최소한 그림이 나에게 남고 그림을 소장할 수도 있고, 이런 점이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아트테크라고 하기보다는 미술품 투자라고 하죠.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미술품이 뭐가 좋은지를 알아볼 만한 안목이 내가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비슷한 맥락에서 어디서 무슨 그림을 사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 이런 맥락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림 너무 비싼 거죠. 그림 한 점에 좀 싸야 뭐 500만원, 1000만원 뭐 이러잖아요. 흔히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그림은 뭐 한 점에 4,5천씩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러면 덩어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 점 때문에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세 번째 문제로는 둘 데가 없어요. 그림을 어디다 걸어 놓을 수 있는 정도면 괜찮은데, 사실 수장고나 이런 데가 있어야 잘 보존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일단 아파트에서 그런 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일반적인 미술품 투자는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트테크라고 하면 이걸 넘어서 조각 투자,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림을 나중에 팔면 판 금액을 나눠 가지는 이런 방식의 조각 투자를 또 많이 하는데요. 되게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그림 가격이 오를지 안 오를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실물 그림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부동산처럼 어떤 등기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림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때는 사실 낸 돈 외에는 아무런 소유권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운영사나 이 소유권자들이 사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막 차압이 들어온다거나 뭐 경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아트테크에서 이거 자체는 100% 사기는 아니지만 좀 위험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안목, 그다음에 오를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시는 게 좋다 는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가 지금 이 서정아트센터 같은 건이에요. 흔히 이제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보험 설계사 같은 분들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사세요. 사시면 놀 데 없잖아요. 여기 미술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주고 그림을 사시면 이 1억에 대해서 연 그 보관료를 드립니다. 혹은 뭐 저작권료를 드립니다. 서정아트센터 같은 경우 월 2.5%였죠. 이절보다 매우 높죠. 이 그림의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고, 그림이 나중에 올라서 팔게 되면 그것도 이익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완벽하죠. 이런 걸 가지고 아트테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서정아트센터 말고도 비슷한 모델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사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림 1억짜리 하나를 가지고 연 3천만 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림을 누가 그렇게 전시를 한다 그래서 입장료 수익만 갖고 그 정도 돈이 들어오지 않고요. 그림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고 파는 단계에서 발생이 되는 거지, 사용료로 3천만 원을 준다, 이거 100% 사기입니다. 실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정아트센터에서 서정 화백의 그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박서보 화백의 그림이라든가 하종현 화백의 그림이라든가 이런 유명 작가의 그림을 판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돈을 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림의 실물이 가지 않거나 보관하고 있는 상태에서 없어졌다고 한다거나, 뭐 담당자가 없다고 한다거나, 차압이 걸려서 뭐 경매가 걸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그림은 기본적으로 등기부나 뭐 등록부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산 건지, 이 소유권이 어디로 간 건지 이런 걸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정아트센터처럼 그림의 실물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가 그림을 사기만 하면 얼마의 비용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 100% 사기입니다. 혹시 서정아트센터가 아니라도 이런 투자에 개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지금 그런데 돈 쓰고 있다, 그런데 뭐 어디 사기란 말 안 나왔다, 지금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빨리 고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환불 요청을 하셔서 돈을 받아 오셔야 됩니다. 100%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는 사기로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본질은 폰지 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트테크를 하고 있다, 특히 뭐 보험 설계사나 이런 어떤 미술 전문가가 아닌 약간 금융과 이런 투자와 이런 관련된 쪽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셔서 하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정아트센터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돈 못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방송 많이 탈 정도면 사실 돈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미 돈 없다, 돈을 지금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명백한데 그곳에서 뭐하냐, 괜히 변호사 비용만 날린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비용까지 날리는 건 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런 경우는 딜러,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소개해 주거나 아니면은 뭐 주선을 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껴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는 게
자체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면 당연히 본체도 고소를 하겠지만 딜러거나 중간 소개한 사람들도 당연히 같이 고소를 하거든요.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도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하지만 딜러들한테 입금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라면 딜러들의 계좌나 이런 데에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모델 자체가 굉장히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딜러로서 여러 명을 유치를 했다 이러면 사실은 모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미필적 고의나마 있을 수밖에 없다. 이 윗선에 소개를 하고 그 명목으로 소개비를 어떻게든 받았다, 모르고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다 라고 인정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윗선에서 돈을 받아오긴 어렵다 하더라도 딜러들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가압류하는 방식 등으로 돈에 압박을 줄 수가 있어요. 딜러라는 사람들도 본인들도 투자를 했거나 해서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상황에서 계좌가 묶이게 되면 굉장한 어떤 타격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돈을 받아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 번째 뭐 생각하셔야 되냐면 본인이 딜러인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무 괜찮아서 내 주변에 가족이랑 뭐 친구랑 소개해놓고 소개비는 좀 따로 받았다, 뭐 3-4명 소개했다, 이런 분들도 꽤 있죠. 이걸 넘어서 뭐 10명, 20명 아무것도 모르고 소개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고소가 필수입니다. 돈을 받으려고 고소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고소를 당할 게 거의 확실해요. 아랫선을 관리를 한다고 얘기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어떤 수단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본인도 윗선을 고소를 해놓고 아랫선에 고소 사실을 알리고 너희도 고소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개입돼 있던 간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고소는 빨리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가 있지만 서정화센터 건 같은 경우에 처음 상담하고 사건 들어갔던 게 3월입니다. 2월, 3월 이때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미 그렇게 좀 늦었다 하지만 개별 딜러들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직 안 들어간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고소를 하고 내가 먼저 계좌를 가압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꽤나 높아집니다. 이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요. 혹시 언제까지 변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끌고 있으면 그 동안에 먼저 고소하시는 분만 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고소하면 너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건 먹히지 않습니다. 일단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일 수 있어요. 서정화센터 비롯한 아트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생각하고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저희 법무법인 한중에 다양한 전문 변호사들에게 위탁을 하시면 저희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기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